똑똑 취업으로 가는 첫 관문.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Do It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네, 각종 취업 정보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전문가와 함께 알아봅니다. 권혁준 경제평론가, 박현민 편집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권혁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현민입니다. 네, 자기소개서의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주인공이 희망하는 오늘의 기업, 나를 보여줘. 짜잔, 나왔네요. 야, 우리은행입니다. 네. 저는 우리은행 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첫 은행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게 그 우리은행 홈페이지에 가보면 네. 그 CEO 손태승 대표가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은행은 1899년 우리나라 최초로 민족자본으로 설립된 은행이다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민족자본으로 세워진 최초의 은행이라고 이제는 공표를 했고요. 사실 이런 논란은 지금도 은행권에서는 많아요. 과연 어떤 은행이 신한은행이 최초냐 아니면 우리은행이냐. 근데 은행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최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민족자본으로 세워진 최초 은행이다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셔야 되는 거고요. 또한 뭐 다른 은행 가서는 또 뭐 다르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최초의 은행은 바로 우리은행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자소서나 아니면 면접 볼 때는 꼭 이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혹시 뭐 우리은행이 이전에는 어떤 은행이었는지 네. 아시나요? 저는 모릅니다. 저는 지금 우리은행 쓰고 있는데 그 우리은행의 역사를 잘 몰라요. 네. 이 우리은행 이전 은행을 아냐 모르냐로 이제 세대 차이를 느끼시거든요. 네. 아시죠? 좀 안타깝게 딱 01년도까지 이 이름을 썼던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그 학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알 저희 수밖에 없네요. 학교 학생증이 또 그 해당 은행과 연결이 돼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안타깝게도 제가 딱 아는 세대, 마지막 세대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은행 이름이- 전에는 한빛은행이었어요. 한빛은행이요. 네, 한빛은행 전에는 상업은행과 하늘은행이 합쳐져서 이제 한빛은행이 된 거거든요. 흡수합병이 된 거죠. 그러니까 네.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은행도요. 이렇게 흡수합병 아니면 합병이 돼서 새로운 은행이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 죄송한데 저는 하늘은행도 기억나요.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저는 왜 하늘은행이 기억나는지 알 수 있죠. 동성은행 이런 것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모르겠습니다.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취준생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빛은행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죠. 이게 한빛은행의 출범 당시는요. 은행권 1위였다는 사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규모로 합병이 된 거죠. 네. 이런 점만 봐도 자 우리은행이 DNA가 굉장히 크게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히스토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네, 우리은행은 시중은행 중에 유일하게 정부 소유의 은행입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정부가 왜 이 우리은행을 소유하고 있었냐? 기억하실 거예요. 1997년 IMF 경제 위기 때 네. 은행들이 줄줄이 무너졌던 그때 네. 도산을 했던 사태가 있었는데 그때 2001년에 예금보험공사가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해서 현재 우리은행이 정부 소유의 시중은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은행이 약간의 정상화 과정이 되었으니까 공적 자금을 회수하면서 그러니까 보유 지분을 조금씩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민영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공공 부분에서 이제 민영화를 하고 있는데 이게 2016년도에 예금보험공사가 7개의 금융 대기업에 쪼개서 팔아버립니다. 근데 네. 왜 쪼개서 팔았냐? 한 번에 팔려니까 안 팔리니까 이거를 과점주주 형식으로 해서 지분을 쪼개서 팔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영화가 1차적으로 된 거죠. 사실 민영화는 계속적으로 시도를 했다가 계속적으로 1차, 2차, 3차 안 되다가 4차, 5차 때 계속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나머지 지분도 올해나 이제는 좀 민영화를 더 하겠다라고 이제 공표한 상태입니다. 네. 네. 민영화되는 과정이 좀 굉장히 어렵나 봐요. 이게 지금 17년인가요? 16년이나 걸릴 정도면 이게 너무 안 팔렸어요, 사실. 그러니까 한꺼번에 팔려니까 안 팔아서 어쩔 수 없이 이걸 쪼개서 일차적으로 이제 팔아버렸거든요. 네.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이제 팔려고 계획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왜 이렇게 민영화에 좀 집착을 하는 건가요? 사실 이게- 이 민영화에 대한 이미지는 그렇게 좋지 않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공적 자금이잖아요. 네. 공적 자금이라면 뭐냐? 바로 세금이 투입되는 거고요. 그런데 세금이 투입된 공적 자금 투입된 은행이 저개의 금융 지주사가 됐어요. 그러면은 논란이 있죠. 형평성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시급하게 민영화를 시킬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공적 자금을 회수하려는 거. 그렇죠. 공적 네. 자금을 또 회수하는 부분도 있겠죠. 네. 네. 사실 민영화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지가 좀 안 좋긴 하지만 네. 이 은행 같은 경우에는 민영화가 됐을 때 분명히 서비스나 어떤 품질적인 부분에서 향상될 게 분명하기 때문에 뭐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질 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자기소개서 작성에 필요한 이슈를 선정해 봅니다. 투머치 인포메이션까지 전해드립니다. TMI 이슈 가이드 함께 보시죠. 네, 기업을 지원하는데 기업에 필요한 배경과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서류 전형은 물론이고 면접 전형 때도 곤란한 상황이 생기겠죠. 이 TMI 이슈 분석은 그러한 기업의 모든 것을 분석해 봅니다. 네, 이것만을 알고 가자 TMI 이슈 가이드. 오늘의 기업은 우리은행인데요. 이름부터 굉장히 친숙한 은행이죠. 그렇죠. 이제 상호명을 바꾼 지 16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고객들한테 다가가야 되고요. 조금 더 친근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우리은행에 대한 환경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주시죠. 시중은행 모바일 플랫폼 전쟁 시즌2. 은행권 부동산 플랫폼 경쟁 후끈. 모바일 플랫폼이면 약간 뭐 어플리케이션. 요새 어플로 많이 하잖아요. 네. 은행 많이 안 가고. 그렇죠. 하는데, 저도 이렇게 이용하는데. 네, 편리해요. 근데 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나 봐요. 네, 아무래도 이제 요즘에 직접 은행을 가거나 이런 경우보다는 핸드폰을 네.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네. 그럼 시중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플랫폼 경쟁이 지금 이미 엄청나게 과열화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인 서비스는 다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다가 누가 더 편리하게 누가 더 서비스를 추가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모바일 정확한 특색을 살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야 소비자들이 찾을 테니 네. 고민들이 굉장한 거죠. 네,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앱을 이용합니다. 그 안에 이제 귀여운 꿀벌이 있어요. 아, 거기에 이제 걔네들이 이제 위비위비 이런 노래를 광고했어요. 위비위비 이런 노래 있었거든요. 그거 굉장히 귀엽고 네. 그래서 앙증맞아서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아, 그 위비가 어떤 건지 알고 계신가요? 네, 저도 사실 이 어플을 쓰고 있어서 아, 같이 유저시구나. 네, 그렇습니다. 16년째. 같은 유저시군요. 네, 역시 위라는 게 그 우리의 때 위 있잖아요. 영어 위. 네, 아, 그 위. 위고 비라는 게 꿀벌이에요. 아. 그러니까 위비라는 게 그냥 꿀벌. 아. 그래서 위비라는 게 있는 겁니다. 꿀벌은 아. 왜 굳이 들어간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안 보셨나 봐요. 그 CF나 그거를. 위비톡 깔고 지유 할인 받고 위비톡 깔고 커피 쿠폰 받고 위비톡 깔고 해외여행 가고 그걸 보면 알잖아요.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위비위비. 알겠습니다. 네. 네, 요즘은 또 핀테크 비대면 서비스가 발달이 됐으니까요. 사소한 것까지 더 신경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평론가님 본격적인 분석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시중 4대 은행 있죠. 이제 메가뱅크인데 바로 이제 신한은행 먼저 말씀드리면 솔이라는 이제 어플이 있습니다. 아, 네. 솔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AI 집약체, 그러니까 핀테크의 집약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해요. 사실 신한은행이 굉장히 핀테크에 투자를 많이 한 회사입니다. 뭐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기술을 좀 증강현실이라든지 AI 기술을 좀 개발했다라고 볼 필요가 있겠고,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리브라는 어플이 있죠. 그 국민은행은요, 실제 그 부동산에 굉장히 강점이 있는 은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정보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동산 정보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리브라는 어플을 개발해서 또한 많은 분들에게 정보를 주고 있다. 특히 경조사비를 간편하게 보내는 기능,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특색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우리은행 있죠. 당연히 우리은행은요, 모바일뱅크 위비뱅크가 있고요. 우리가 얘기했듯이 그다음에 위비톡이라는 게 있어요. 메신저. 그다음에 부동산 플랫폼이 위비홈즈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부분이 합쳐져서 위비 어플을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 이것이 이제는 고객들한테 또한 젊은이들한테 굉장한 히트를 많이 얻고 있다.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원큐뱅크가 있는데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원큐라고 이제 브랜드를 했어요. 이 어플인데 정말 모바일 플랫폼에 그냥 기초적인 어떤 기술들, 그다음에 가장 은행에 가까운 기술, 그러니까 다른 기술은 아니라 은행에 집중한 어플이다라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중 4개 은행들이 각자의 어플을 선보였다라고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제 주변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위비톡을 쓴 사람을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그 깨톡이 굉장히 유명하다 보니까 국민적으로 쓰기 때문에 은행권 메신저를 쓰는 사람이 있긴 한가 싶거든요. 이런 고민을 내부에서도 했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이번에 위비톡 3.0 버전에서는
외국어 번역, 네. 그리고 음악, 게임, 뭐 매거진, 쇼핑까지 연동할 수 있게 오. 그런 가능한 플랫폼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위비 홈즈라는 그 기능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부동산을 알아보는 건데 사실 부동산 알아볼 때 가장 큰 이슈가 바로 대출 부분이에요. 네. 근데 대출 상담 받으려 보면 막 전화도 기다려야 되고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위비 토크라는 걸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은행원과 대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메신저로 이렇게 대화하고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획기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역시 다 연결이 되어 있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위비톡 같은 경우에 금융권 최초의, 최초 좋아하잖아요. 네. 최초의 모바일 메신저입니다. 이야, 우리은행은 뭐 다 최초네요. 이런 거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도 10개도 넘는 그 금융 서비스 앱을 출시를 했었어요. 예. 네. 근데 일각에서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그러니까 앱이 출시되는 거, 서비스 시험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예. 실제적으로 저도 사용하면서 약간 선택과 집중에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이거 역시 이 우려도 생각을 했나 봐요. 내부에서는 이 은행 측 내부에서는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해보고 안 되면 접겠다. 해보고 잘 되면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기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디지털 중심의 체질 변화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영업 지원 부분에서 이제 18개 그룹 중에 하나가 바로 디지털 금융 부분에서 네. 이 어플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AI라든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이런 기술에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은행의 어떤 체질이 좀 변하고 있다는 예. 것을 우리가 요 메신저를 통해서 또한 어떤 위비 홈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네. 네. 모든 발빠르게 준비하는 것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자, 그러면 다음 이슈도 보겠습니다. 영등포 창업 열기 여의도로 번진다. 오. 우리은행이 근데 창업이랑 좀 관련이 그러니까요. 있나요? 창업을 도와주는 건가? 근데 약간. 사실 여의도는 금융권이 몰려 있으니까 어느 정도 예. 은행이랑 연관이 있겠다 싶기는 한데 영등포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렇다면 이거를 정말 잘하시는 우리 범평론가님께서 네네. 본격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위비핀 테크랩이라고 이제 브랜드를 정했어요. 정확하게 네. 이제 100평 규모의 사무 공간을 지원해 주고요. 그 네. 안에서 이제 멘토링 서비스. 멘토링 서비스. 예,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사실 핀테크 기술이 굉장히 그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벤처 기업도 많이 생겨서 기술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이런 벤처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게 바로 사무실이에요, 사실. 사무실만 지원해줘도 영업이익 뛸 수 있거든요. 왜냐면 고정 지출이 안 나가니까. 네. 그래서 사무실을 지원해주고 무엇보다 또 벤처기업들이 핀테크 벤처기업입니다. 핀테크 벤처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네트워킹이라든지 멘토링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이런 서비스가 바로 위비 핀테크 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게 이제는 첫 번째가 영등포에 있었고요. 이제는 드디어 이제 여의도에 2차로 이제 생길 것이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등포는 멘토링 서비스라든지 네트워크가 형성됐다면 여의도 지점이 만약에 생긴다면 여의도 지점은 금융권이잖아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직접적인 정책 자금들. 그러니까 나라에서 정책 자금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해서 핀테크 벤처기업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자체 펀드를 만들어서 핀테크 신성 기업에게 직접적으로 금액을 지원의 부분. 바로 여의도 시대가 만약에 개막이 된다면 네.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네, 우리은행이 창업과 멘토링을 지원해주고 있었군요. 이 창업 지원 스타트업은 사실 언제 들어도 좋은 의도로 진행이 되는 것 같고 질 좋은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좀 기대가 커지는 것 같아요. 네, 위비 핀테크랩 같은 경우는 이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굉장히 질이 높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현재 벤처 캐피탈을 비롯해서 법률, 특허기관, 금융 및 IT 기관, 해외 엑셀러레이터 등 이 국내외 15개 기관이 멘토링 파트너로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규모가 정말 대단한 거죠. 야, 그럼 이게 작년에 시작했다고 하니까 거의 멘토링 의지가 네. 어마어마하게 강할 것 같은데 이 기세를 몰아서 좋은 창업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계속해서 우리은행 기업 분석을 하기 전에 잠시 쉬어가는 이슈 코너 살펴볼까요? 네, 막간을 이용해서 박 편집장님께서 잠시 쉬어가는 이슈 랭킹을 준비해 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어딜 가나 이름은 참 중요하죠. 특히나 사람들의 기억에 오랫동안 각인이 되려면 특히나 이게 더더욱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은 우리은행의 기업명 선정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 첫 번째 이슈 화면으로 보시죠. 한 하늘 아래 두 개의 우리은행은 없다. 어, 이게 무슨 말이지? 방금 경쟁을 했다는 건가? 그렇죠. 이름을 네. 약간 공동으로 쓰다가 한번 싸우지 않았나 예측을 해봅니다. 네, 뭔가요? 네.
네, 우리은행이라는 이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좀 약간 재미있는 과정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원래 이 우리은행이라는 이름이 현재 KB 하나은행의 이름이 될 뻔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건 마치 산부인과에서 아기가 바꿔치기 되는 그런 느낌. 위험합니다. 네. 그럼 제가 쓰는 은행이 지금 하나은행이 될 뻔했네요.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근데 한국투자금융이 이제는 그러니까 하나은행이 된 건데 예. 이제 91년도에 은행업 인가를 받고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뭐 우리 은행을 썼다는 표현이 아니라 네. 정확히 팩트는 뭐냐면 고려 대상이었습니다. 그때 하나은행을 만들 때에 우리은행도 이제는 그 브랜드명으로 고려 대상이었지 뭐 우리은행으로 선택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네. 하나은행은 하나은행으로서 쭉 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팩트 있게 보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네. 네, 맞습니다. 하나은행이 1991년 설립 당시에 약간 모토가 그거였어요. 순 우리말로 된 이름을 짓자, 은행 이름을 짓자라고 해서 그때 나왔던 이름 중에 하나가 우리은행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때 정부가 나섭니다. 이건 우리라는 게 너무 보통 명사잖아요. 보통 명사가 특정 은행을 지칭하는 고유 명사가 될 수 없다라면서 이제 막아섰습니다. 이런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서 하나은행이 은행의 최종 이름으로 낙점이 됐는데 만약 이때 정부가 나서서 반대를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은행의 상호는 KB 하나은행이 먼저 사용을 하고 있었겠죠. 근데 지금의 우리은행은 왜 우리은행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까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우리은행은 지금 정부 소유의 은행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빛은행과 평화은행에 10조 원 이상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어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이름이라도 약간 좀 유리하게 붙여주고 예. 친근하게 붙여서 빨리 우리가 이 준 공적 자금을 상환하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가 보여서 정부가 정말 이례적으로 우리가 빌려준 돈이니까 이례적으로 허락을 해준 겁니다. 저는 진짜 우리은행이라는 브랜드 이름을 들으면은 정말 친근합니다. 이 우리 은행이고 내 건 아니고 이제 우리의 은행 이런 게 친근한 느낌이 들어서 좀 그게 좀 좋은데. 예, 또 여담도 있어요. 여담이 또 있군요. 뭐냐면 2002년도에 이제는 그 평화은행 합쳐져서 우리은행이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에 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던 유지창, 지금 이제 유진투자증권 회장 예. 본인이 그때 있을 때 이뤄졌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금융업에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후회를 하고 계시다. 왜냐하면 왜요? 우리은행이란 말이 굉장히 은행명을 지칭할 때 헷갈리잖아요. 네. 저도 제 후배가 국민은행에 있는데 제가 우리은행이라 표현하니까 이러더라고요, 일부러.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 했더니 보통 뭐 월이은행 뭐 아니면은 유리은행 뭐 이렇게 표현해라. 이해하기 쉽게. 예, 이게 헷갈리니까 아니면은 뭐 헷갈리니까. 그 스펠링으로 풀어서 쓰다든지 뭐 이렇게 조금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여기에 또 더 여담을 하나 덧붙이자면 네. 왜 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목 따라간다는 얘기를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노래 제목 따라간다. 네. 은행도 마찬가지 같은데 우리은행은 너무 친근하고 좋은데 그 바로 이전이었죠. 한빛은행 때는 설마. 한빛한다. 빛. 받침만 조금만 아이고. 갖추면 그 한빛 한다는 것 때문에 한빛 좀 한다고 그렇게 약간 놀림을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름. 자, 그럼 한빛은행의 별명이 굉장히 지금 슬펐어요. 그러면 이제 이 이름 얘기를 그만하고 다음 이슈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회춘하는 우리은행. 회춘한다고 하네요. 좀 젊어진다. 좀 점점 어떻게 해야 젊어지지? 은행이? 점점 편해지고 쉬워지고 어. 뭐 이런 뜻 아닐까요? 뭐 그렇길 바라야죠. 누구한테 말씀하신 건가요? 그냥 모두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우리은행의 광고 모델이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아직 모릅니다. 위비. 위비. 꼴인가요? 벌인가요? 네. 누구죠? 박형식 씨입니다. 세뱃돈 봉투에서 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억나요. 회춘하는 우리은행에 약간 관련된 얘기가 아니고요. 네. 어쨌건 전체적인 은행권 전체적으로 약간 광고 모델의 연령대가 모델. 낮아졌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KB국민은행은 이제 김연아 씨였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는 이승기 씨랑 이제 하는데 네. 이 위기감을 느꼈어요, 은행들이. 그러니까 빅 스타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은행들도 아무래도 그 빅 스타를 고용해서 네. 고용이랑 좀 그렇고 이제 스타들을 같이 이제 브랜드화해서 이제 자기 어떤 PR을 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어떤 소망이 있다면 네. 우리 두 MC도 네. 은행권의 광고 모델로서 나오기를 조금 네. 강력하게 좀 희망해 보겠습니다. 한번 그 기업에 밀어주세요. 네, 한번 우리 청원 한번 보시고요. 넣어주세요. 광고 좋게도 보시고. 저도 예전에 그 오디션 프로그램 스폰서가 네. 국민은행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어떻게 좀 얘기가 KB 오갔나요? 국민은행 카드, 부재정 카드가 나온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오.
정말 한때죠. 이런 우리은행의 모델은 미남만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좀 자괴감을 느낍니다. 네. 아니 뭐 미남들이 많이 여태까지 해왔으니까 여자 회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2011년 당시까지 장동건 씨가 모델이었어요. 아. 사실 그 이전에는 원빈 씨였거든요. 네. 꽤 오랫동안 이게 광고가 없었죠. 왜냐하면 예금보험공사의 제재로 인해서 광고 집행을 못하고 있다가 무려 5년 만인 2016년에 위비뱅크라는 그 브랜드 광고로 다시 재개했는데 이때 모델이 유재석 씨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위비. 그거 유재석 씨가 했었던 노래입니다. 네. 근데 유재석 씨는 사실 이미지가 정말 좋으시잖아요. 너무 좋으시죠. 뭔가 좀 성실한 이미지를 심어줬을 것 같아요. 네. 네, 실제로도 사실은 유재석 씨가 이제 광고 모델하면서 굉장히 그런 이미지가 많이 각인이 됐고요. 네. 이외에 지금은 이제 박형식 씨가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예. 박형식 씨로 모델이 이제 굉장히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민영화 원년을 맞아 새롭게 출발하는 그 우리은행의 이미지 변화에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박형식 씨도 할 정도면 우리 박재정 씨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박형식 팬들 몰려오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네. 편집해주세요. 저는 박경식 님이 우리은행 광고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네, 맞습니다. 박형식 씨가 그 광고를 찍을 때 사실 은행 광고를 얼마나 많이 보겠어요? 라고 네. 생각을 할 거예요. 장난 근데 아니죠. 박형식 씨가 광고를 찍었던 위비 플랫폼 광고가 공개 일주일 만에 유튜브 누적 조회수 230만 뷰를 이야. 돌파하는데 인기를 얻었습니다. 결국 이제 젊은 모델을 기용한 효과가 굉장히 톡톡히 있었던 거죠. 네. 그렇죠. 이게 금융권에서의 생명은요, 결국에는 안정성, 신뢰성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광고 모델들은 굉장히 중후감 있고, 그다음에 안정성이 있는 어떤 그 대스타 중에서도 약간 나이가 있는 이런 분들을 했다가 이제는 금융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잖아요. 젊은 분들, 그다음에 비대면 서비스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이돌 스타로 이제 넘어가고 있다. 이런 추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더더욱 많은 아이돌 스타들이 금융권에 있는 광고를 하지 않을까 좀 네.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친숙한 아이돌 분들이 광고 모델을 하게 되면은 10대 분들,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쓰던 은행을 바꾸는 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예. 하지만 새롭게 유입하는 그 인구를 수입하려면 10대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쉬어가는 이슈 랭킹 함께 했고요. 계속해서 우리은행의 이슈와 환경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보여주세요. 2018 신경영 전략, 우리은행 지주사 전환, 일심 전진. 사자성어가 갑자기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간다, 뭐 이런 네. 거겠죠. 맞길 바래요. 네. 맞습니다. 네, 정확히 올해 맞아요. 신경영 전략에 대한 발표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신경영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 이제는 그 손 행장이 2018년도 경영 목표를 딱 잡았어요. 예. 그래서 1등 종합금융그룹으로 구축을 하겠다라고 네. 선언을 했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게 바로 지주사 전환이에요. 사실 우리은행을 아시려면 지주사 전환 이슈를 꼭 아셔야 되고요. 네. 지주사 전환에 대해서 이유를 모르면, 만약에 이슈를 모르면 제가 보기에는 면접 가서 할 말이 없어집니다. 분명히 물어볼 것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지주사가 무엇인지. 그래서 지주사 전환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지주회사는 뭐냐면요, 한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회사를 이제 지주회사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장점이 있어요. 이제 지주회사가 되면 뭐가 장점이 있느냐 보면은 굉장히 서열이 눈에 확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출자 전환이 아니라 말 그대로 딱딱 로직이 보여요. 누가 뭘 가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로직이 잘 보여서 투명해지죠, 경영이. 이런 게 장점이고요. 단점으로는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지주회사한테 너무 큰 어떤 파워가 있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좀 단점이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은행이라든지 아니면 금융지주사들은요, 승계 과정에서 투명하기 위해서 보통 지주회사를 많이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복잡한 순환 출자 구조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는 지주회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은행의 지주회사가 된다는 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다라고 보여지고, 네. 뭐 우리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가가 많이 오를 것이다. 왜 그러냐면 주가가 많이 오른다는 것은 투자 심리가 살아난다는 얘기고요. 네. 투자 심리가 살아난다는 것은 국민들이라든지 아니면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이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은행이 지주회사의 전환은 굉장한 긍정적인 이슈로 다가올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네. 있습니다. 우리은행이 올해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그런 의지가 아주 확고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손태승 행장이 최근 경영전략회의에서 일심 전진, 석권지세 이래 한자성어를 사용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히 했다고 하니까 네.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TMI 이슈 가이드, 오늘은 우리은행에 대해서
네, 오늘 주인공의 프로필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의 지원 직무는 우리은행 일반 금융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이 관련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지 프로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분이시고요. 취미와 특기가 암벽 등반,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네요. 전공은 정치 외교학과, 그리고 부전공으로는 영어 영문학과를 전공했습니다. 학점은 3.8점이고요. 어학 점수는 토익이 900점, 토익 스피킹이 160점, 레벨 7이라고 합니다. 대내외 활동으로는요, 한복 놀이단, 그리고 육군 안보 강연 활동, KTNG 상상 마케팅 스쿨, 삼성증권 경제금융봉사, G마켓 해외 봉사단, 그리고 PT클럽, 스피치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자격증으로는요, 운전면허증, 그리고 태권도 3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요. 경력으로는 스터디맥스 콘텐츠 팀에서 콘텐츠 기획 및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네, 대내 활동이 정말 꽉꽉 채워져 있는데 네.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네, 특히 프레젠테이션을 특기라고 적는 학생은 이야, 사실 많지가 않은데 그러니까요. 특히 입사를 하는데 저런 거 적으면 정말 다 시키거든요. 네. 우리 편집장님께서 우리 주인공의 프로필 봤을 때 어떤 부분이 눈에 띄시나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게 암벽 등반인데 암벽 등반. 아마 이제 주말에 행장님의 그 산을 타러 가실 때 네. 주말 등반을 같이 아. 이제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고 태권도 자격증 유일하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운전면허증 이외에는 네. 은행에 각자 이제 위급한 상황에 닥쳤을 때 태권도 3단을 발휘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여기까지가 이제 약간 우스갯소리였다면 네. 은행의 일반 금융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성실성과 사교성이거든요. 예, 네. 그럼 결국에 이 성실한 점은 이 과의 학점 이 부분과 토익 점수 사실 이건 성실함 없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예. 이 부분이 성실함을 어필할 수 있을 것 같고 대외 활동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 대외 활동이 사교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사람들과 서슴없이 말을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 두 부분에서 어필을 좀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권혁준 평론가님이 보시기에는 오늘 지원자의 프로필 중에서 우리은행에 어필할 수 있는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청소년 경제 교육 멘토 이 부분이 굉장히 눈에 와닿는데 네. 사실 그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청소년 금융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네. 금융 지식이 굉장히 낮다고 우리가 평가를 해요. 그래서 금융 지식을 높이자 해서 청소년들에게 아니면 어린이들에게 금융 교육을 시켜주고 있는데 사실 저도 이제는 그 KRX 그러니까 한국거래소에서 멘토를 했었어요. 어린이 금융 교육. 거기서 아이들한테 막 알려줬었는데 그러니까 그 경험을 토대로 보니까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도 보면 청소년 경제교육 멘토로서 활동을 했어요. 아마 금융 부분에서는 굉장히 잘 알 거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했다는 자체 그 점만으로도 굉장히 좀 눈에 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2부에서 이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